관련 집회가 민주당 인사들 오늘 집단에 의해서 개최되는 모양인데 완전히 이제 살판이 났습니다, 그죠? 저기 큰 건 하나 물었어요. 네. 이 완전히 뭐 세상을 한번 뒤집겠다 이거죠? 예. 글쎄요. 제대로 될까요? 네. 걱정입니다. 그렇지만은. 네. 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정리 좀 하고 제가 보는 전망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 얘기부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 법원에 출두를 했습니다. 근데 출두했다는 소식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에 2020년도 11월 3일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조지아주 국무장관한테 전화를 해서 야, 조지아주 부정선거가 같아. 가짜 투표지가 있어. 불법 투표지가 있어. 그 이상하다. 조사 좀 해야 되겠다. 라고 말한 게 그게 선거 개입죄라는 거예요. 선거 방해죄라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미국이. 어떻게 그렇게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이상하더라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갖고 그 사람이 무슨 커다란 죄가 있느냐 해갖고 저렇게 불러다가 범인들이 찍는 머그샷까지 찍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세상입니까? 이게 뒤집어진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선과 악이 뒤집어져갖고 악이 진짜 있냐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부정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 부정부패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을 범죄시해갖고 그거를 감옥에다 넣고 2시간인가요? 20분인가요? 참 이게 기가 잘 나오십니다, 여러분. 네?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들이 미국인들이 여기 계시는 우리 자유인들이 이 사태를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어떤 의문도 어떤 부정에 대한 의견 진술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다들 감옥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벌써. 여기 어디 갔습니까? 김한원 박사 어떻게 됐습니까? 5.18이 광주 당시의 그 사태가 북한이 참가한, 특수군이 참가한 폭동이다.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고 역사적 연구 결과를 내놨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그 사람 잘못했다고 해서 지금 명예훼손으로, 사자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이 80세가 넘은 양반입니다. 응? 트럼프가 당한 꼴 거의 비슷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저도 4.15 부정선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 탄핵에 대해서 여러 번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잘못 마음에 안 들면은 저 자식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세상이 이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저 오염수 처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찝찝하죠. 안 하는 것보다 못하죠.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건데 그거를 지금 뭉쳐갖고 자기들의 정권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회가 이 꼴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이나 정당한 재동을 전혀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큰일이 난 겁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 감옥, 일시 수감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 관련 인터뷰가 미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2억 건 조회수 2억 건이 넘는 그런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 미국인들도 여야, 공화당, 민주당 혹은 중도 가릴 거 없이 야, 이래서는 미국이 안 되겠구나 라는 각성, 그 강도가 높아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은 멀었어. 큰일이 났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큰일이 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진행되는 걸 보십시오. 거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늪에 빠져 있고 늪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얘기 몇 가지 또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말입니다. 육사에서 교정에서 독립투사들 관련 동상이 있는데 그 관련 독립동상들을 철거하기로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독립투사들의 동상 중에 공산주의자의 독립동상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일제시대 때 해방이 되기 전에 독립운동은 공산주의자들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독립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 공로만으로는 육사교정의 동상으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사교정이 어떤 데입니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동량을 기르는 곳입니다.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상을 세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 우리 조국의 간성의 동량들을 그들의 의식을 점령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을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거기다 동상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 정도면 나라가 뒤집어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육사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이제 공산주의 운동을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게 된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민 총장 잠깐 말씀하셨는데 정율성이라는 사람이 호남에서는, 광주에서는, 화순군에서는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 때부터, 그 이전부터. 근데 이 사람의 기록을 보는 말이죠. 광주에서 태어나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중국 공산당에 가입해서 중국 해방군의 군가를 작성해서 거기서 공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거기로 귀화를 했습니다. 귀화. 중국 공산당 당원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로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거대한 독립의 영웅이냐 그렇게 칭송을 받고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화순군에 가면 한 초등학교 벽면에는 그 사람의 초상화가 걸려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4.3 반란사건, 여순 순천 반란사건 뿐만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호남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짓은 이 체제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든 작전이 진행 중인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율성에 대한 성역화 작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중국 공산당 공자학원이 또 거기에 개입했고 있다고 합니다. 공자학원, 중국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중국어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2년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작전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공자학원도 지난번 2020년 총선에서 커다란 부정선거에 커다란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의혹까지 들고 있습니다. 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경제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경제는 그럼 지금 버텨줄 수 있습니까? 지금 신문이나 방송이나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곧 큰일이 커다란 파도가 우리나라를 덮치기 직전입니다. 직전. 재정 적자의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세금이 거치지 않고 있고 일부 기업의 수입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금융시장, 채권시장에 대한 긴장, 위험성, 불안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한전입니다. 한전은 적자가 누적돼서 이 채권 발행을 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채권 발행 규모가 몇십 조가 돼갖고 채권 시장에 아주 균열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채권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도 돈을 못 빌리게 되니까 그것이 심화되면은 IMF 사태 오는 겁니다. IMF 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자율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뭔가를 잘못 헷갈리게 있습니다. 구분,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있어요. 동아줄이 늪에 빠져 있는데 동아줄이 내려와 있습니다. 어떤 게 진짜 동아줄인지, 어떤 동아줄을 잡아야지 사는지 아직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동아줄을 잡으면은 우리는 사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공산주의로 가는 겁니다. 다른 동아줄, 그 동아줄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 잡고 있습니다. 그걸 잡은 사람은 일부뿐입니다. 정통성이 있고 적법하고 불법이 아닌 그 동아줄을 잡아야 됩니다. 그 동아줄. 그런데 아직 제가 보기에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이 정권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 정권 말이죠. 얘기할 때마다 자유를 얘기합니다. 얘기할 때마다 시민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자유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자유가 훼손된 현장에서 이 권력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부정선거 이에 수사를 합니까? 조사를 합니까? 신용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 지금 진짜와 가짜와 뒤섞여서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국민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걸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썩은 동아줄을 잡는다면 우리들은 망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늪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튼튼한 동아줄을 잡아야 된다. 튼튼한 동아줄을 잡아야 된다. 적법한 동아줄, 정통성이 있는 동아줄을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아줄은 사람으로 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람은 불법적이지 않고 적법하고 정법적이고 정통성이 있는 정치 지도자는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혼란과 헷갈림 속에서 지낸다면은 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늪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경제가 상당한 요동을 칠 겁니다. 굉장히 불안정성이 심화될 겁니다. 위기 국면 올 겁니다. 부도 날 겁니다. 금융기관, 은행 중에서도 여러분 부도가 납니다. 믿지 않으시죠? 그런 사태 옵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은 썩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경제적 위기만 오는 게 아닙니다. 이념의 위기, 총체적 위기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딘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느 밧줄을 잡아야 되는가 우리는 결정할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정통성이 있고 적법하고 법을 지키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불법으로 나라를 망친 문재인 정권, 거기에 아류인 정권, 그 아류가 만든 지도자를 여러분들이 택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늪에서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애를 안 낳습니다. 왜 안 낳습니까? 기성층들이 하는 꼬라지가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애를 낳아도 그들이 병영하지 않을 거다라고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각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 그냥 흘려드리지 마시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다시 한번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큰 위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